자, 10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 L자는 3차함수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가 마이너스 fx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기함수란 뜻이겠죠? 자, 양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자, 다음 꼭지점으로 하는 말은 뭐가 있고요. 자,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잡아줄 거고 자, gt가 알파와 t가 알파일 때와 8일 때에서 불연속이 된다. 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다음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그래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찾아주기만 한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그래프를 찾지 못하거나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예측을 해보자면 요것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힌트가 뭡니까? 기함수라고 하는 거지. 기함수.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인 건데 자, 원점 대칭의 함수를 이제 우리 3차함수 몇 가지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t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2t가 있을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t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t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어떤 교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개의 교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2개의 교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좀 더 작아졌다가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1사분면에서만 만나죠. 그쵸? 1사분면 아니면은 3사분면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이 외에는 절대 만날 리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직선과 요 것은 무조건 한 점, 여기서도 한 점 만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교점의 개수 GT는 항상 2가 되니까 얘는 연속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차함수 중에 요런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도 있죠. 그죠? 이 함수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2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던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든 그것은 상관없이 늘 연속이 되는 GT 함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또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마름모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마름모랑 자, 3차함수를 그릴 것인데 이 3차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야지만 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2군데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3차함수를 적당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려봐가지고 이 녀석이 약간 넓게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 있다. 이런 노란색의 함수로 그려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마름모가 조금씩 뭐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있겠죠. t가 뭔지를 모르고 양수니까. 자, 얘가 조금씩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또 그때마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가 이 3차함수 약간 넓게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 함수가 말이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뭐, 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끔. 여기서, 아이고, 잘못 그렸네. 바꿔서, 요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지나게끔. 자, 다른 색으로 해보죠. 자,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지나게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태에서 자, 그 전까지는 교점이 여기 4차함수 아니죠? 여기 4사분면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교점이 1개, 2개가 생기는데 그러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2개의 교점이 생기죠. 그쵸? 또 계속해서 2개의 교점이 생기다가 이 함수가 좀 더 커졌어. 커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1사분면에서만 만난다. 그럼 얘도 또 2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이것도 2점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연속인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또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예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름모가 그려진 상태에서 자, 이 3차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냐면 약간 좀 뾰족하게 자, 약간 뾰족하게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뾰족하게는 아니고 약간 좀 위아래로 홀쭉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서
자, 이 마름모가 뭐 작아지다가 역시 커졌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얘가 조금 작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가다가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4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다가 자, 요 점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질 때가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좀 더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면은 뭐 네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를 예상해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불연속이 되는 곳이 두 점에서 가다가 뭐 네 점에서 가다가 세 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형태가 가능한 그래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런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 맞는 그래프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찾았다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3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 접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다시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만약에 이 마름모가 좀 더 작은 형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가 몇 점에서 만나냐면 두 점에서만 만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X절편에 해당되는 지점이 있죠. X절편 지나면서 이렇게 또다시 마름모가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자, 이때는 몇 점에서 만나게 되느냐? 자,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 여기 세 점, 여기 네 점에서 만나니까 네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여기 X 값을, 여기 값을 A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커졌어.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쭉 만나다가 얘가 어느 순간 A가 되는 전까지는 A가 되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딱 A가 돼버리면은 네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네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씩 커지게 되면 여기 살짝 빈틈이 있는데 거기서 1사분면에서 한 점 만나고 그러면 여기 이 원점 대칭인 거니까 3사분면에서도 한 점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 두 점이 만나고 총 6점이 만나게 됩니다. 그 6점이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쭉 한동안 6개로 가다가 자,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X절편, 여기 X절편에 해당되는 것을 B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 B가 되기 전까지는 6점에서 만나다가 딱 얘가 B가 됐다. 그 B가 되게 되면은 자, 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요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이게 접할 때 그때 B가 되면은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에서 만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땐 다시 네 점에서 딱 만나게 되고 그것보다 다시 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만나질 않고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만 만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두 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GT의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GT의 그래프가 보니까 딱 A와 B에서 뭘 하고 있다? 얘가 불연속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대로 본다면 요 A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알파로 볼 수가 있겠고 B에 해당되는 것을 8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주면 됩니까? 이제 이것을 식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 거냐? fx는 자, 알파에서 x절편을 갖고 있고 원점을 지나고 있는 기함수가 되겠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x 곱하기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쓴 상태인데 이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때 이렇게 하는 접선이 있죠? 이 접선에서 얘가 8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다 보니까 이 직선이 y는 2x-16이라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것이 여기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접점의 x 좌표를 k라고 잡아줄까요? 자, k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요것도 편의상 gx 말고 y 말고 그냥 gx로 쓸게요. gx도 있으니까 hx로 쓸까요?
자, 이렇게 쓸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접선이 생기니까 접선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FK와 HK가 똑같아가 되는 것이고, 또 F'K 기울기랑 H'K가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직선이다 보니까 이 기울기는 당연히 2가 될 거야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를 처음에 집어넣어 주니까 K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자, 그것이 여기다 K를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2K 마이너스 16이랑 똑같아 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 줘야 되겠죠. 자, 미분해서 K를 집어넣어 줄 건데 앞에 거 미분해서 여기다 K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자, K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만들어지고요.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K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K 곱하기 K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K를 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K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서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두 식을 적당히 연립해 주면 되는데, 이거 눈치껏 여러분들 잘 계산해 봐야 돼. 선생님들이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자, 여기 K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K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K를 곱할 거야. 다만 좀 더 정리하고 곱할게.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다가 더하기 2K랑 K제곱이랑 K제곱이 있으니까 2K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K알파 마이너스 K알파는 사라지고 얘가 2가 된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K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여기다가도 K를 이렇게 곱해줘. 여기다가도 K를 곱해줄 것이고, 여기도 K를 이렇게 곱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앞에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2K-16으로 바뀌게 되고, 더하기, 여기서 2K 세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2K가 되죠. 자, 양쪽에서 똑같이 2K랑 사라지게 되면은, 나머지 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K 세제곱이 8이 되기 때문에 결국 K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2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그쵸? 자, 이쪽에서도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적당히 사라지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알파 제곱의 값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알파 제곱이 10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알파 제곱이랑 F4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지. 따라서 F4는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이것이 4 곱하기, 자, 요렇게 합차공식 써주게 되면 1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6, 4, 24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알파 제곱 곱하기 F24는 뭐가 되느냐? 바로 240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예측해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